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의 아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만 지나면 즐거운 주말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네, 오늘 아침부터 비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나가실 때 우산을 챙겨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테더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테더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USDT의 대규모 이체가 195억 원 규모가 이루어졌습니다. 테더사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발생을 한 것이죠. 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되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폭락과 더불어 총 1억 2천만 개의 테더의 추가 발행이 소식이 있었는데, 네, 우연치 않게 발행 후에 며칠 동안의 가격 상승이 있었죠. 네, 꼭 테더의 발행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테더의 발행과 비트코인의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테더와 비트코인 가격 간에 많은 심증들은 있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이죠. 네, 이러한 테더의 이체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혹시 MVRV 지표라고 아시나요? 네, MVRV라는 것은 이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회사인 코인매트릭스의 자체 지표입니다. 네, 시장 가치 대 실현 가치인 시장 시가 총액 MV를 독자적인 지표인 RV, 즉 실현 시가 총액으로 나누는 것으로 산출이 되게 되는데요. 네, MVRV가 1 이하가 되었을 때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매수해서 저축하기 좋은 기회다라고 코인매트릭스 측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현재 이 MVRV에 따르게 되면 최악의 상황은 이미 끝났을지도 모른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MVRV 지표에 따르게 되면 최악의 상황은 이미 끝났을지도 모른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은 이미 바닥을 쳤을 수도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밑에 트위터를 보시게 되면은 트위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잠시 하락한 후 시장 가치가 이제 실현된 가치 이상으로 급등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흥미롭다. 네, 이는 비트코인의 현재 시장 가치가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 지불된 비용 기준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것은 비트코인이 이달 초 이미 바닥을 쳤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바닥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양립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네, 아직 바닥이 아니다. 3,000달러대를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는 올 3월 초 실현 가치 이하로 밑돌았다고 하는데 MVRV 지수가 0점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목요일 비트코인의 반토막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급격한 폭락 이후 약 40%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완연한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네, 과연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장으로 바뀌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러한 소식과 이제 긍정적인 소식과 더불어 미국에서 어제 6조 달러, 즉 하나로 7,500조 원의 부양책을 공개했는데요. 네, 현재 이 내용이 공개된 이후 다우지수 같은 경우 약 1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미 6조 달러 경기부양책 비트코인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경기부양 규모가 약 6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것은 비트코인 상승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크립토 분석가인 닉 총은 6조 달러의 경우 미국 GDP의 3분의 1 연준 대차 대조표에서 이제 130%에 이르는 규모이자 모든 지구인에게 850달러씩 하나로 치면 약 한 90만 원 정도, 90만 원을 조금 넘겠죠. 네, 850달러씩 나눠줄 수 있고 현 시세로 비트코인 9억 개를 매수할 수 있는 규모라며 미쳤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6조 달러 경기 부양책의 경우는 미국 전체의 4인 가구 기준
총 3,400달러씩을 지급하고 올해 개인과 기업 소득세 납부 면제 5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 대출과 3,670억 달러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그리고 1,500달러 규모 실업급여 확충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현재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로 규모가 불더니 현재는 6배 높아진 이제 6조 달러로 불어난 것이죠. 네, 현재 이러한 규모는 미국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네, 이 최초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규모의 부양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어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달러의 발행은 이제 달러 가치의 하락을 야기시키며 달러의 가치 하락이 비트코인의 수요 증가, 즉 가치의 상승이 되지 않겠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뿐 아니라 지금 미국의 민주당의 하원 의원의 경우 경기 부양책 초안에 디지털 달러를 포함시켰는데요. 네, 만약 이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현금 지급이 미국 전 국민들에게 디지털 달러로 지급이 되는 경우에도 비트코인의 급등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미국의 이러한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언급한 인물들이 많죠. 네, 그 중에는 이제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SEO CZ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CZ가 어떠한 내용을 언급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 SEO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게 되면 자오장펑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가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 연준이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찍어낸다. 이 같은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2조 달러 규모를 기록할 수 있다는 가설을 믿을 수 있게 만들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조 단위의 숫자를 자주 언급한다. 만약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규모에 달하면 1BTC는 10만 달러의 가치를 갖는다. 네, 그렇게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숫자는 아니다. 또 비트코인 구매는 더 이상 판매를 위한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2조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의 일부를 구매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이번 양적 완화 정책과 6조 달러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앞서 언급한 듯이 많은 수의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 필수가 될 텐데요. 네, 엄청난 숫자의 달러의 발행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이더리움 클래식에 반감기가 왔었습니다. 이더리움의 반감기와 더불어 이제 2주 후에는 비트코인 캐시에 반감기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반감기가 2주로 다가왔다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캐시의 반감기가 약 2주 후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반감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12.5BTC에서 이제 6.25BCH로 줄어들게 되는데, 네, 일부에서는 반감기 후 채굴자의 수익률 악화로 인해서 비트코인이나 이제 비트코인 SV로 채굴자가 옮겨갈 가능성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채굴자들이 이동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요. 네, 과연 이 비트코인 캐시의 반감기 가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비트코인 반감기 2달도 안 남은 이때 귀추가 주목이 될 텐데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CBDC에 관한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CBDC 하면 생각나는 국가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네, 이 중국에서는 DCEP라고 부르는데 중국의 경우 DCEP를 이번 연도 안에 발행을 한다고 하죠. 네, 발행을 위해서 한 발 더 다가섰다고 합니다. 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에서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의 기본 기능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또한 중앙은행은 현재 디지털 위안화를 유통시키기 위해 관련 법들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 영상에서도 전달해 드렸지만 알리페이의 5개의 특허가 공개가 됐었죠. 네, 디지털 화폐의 유통, 결제, 발행 등 기본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네, 거의 다 완성되었나라는 부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PBOC는 인민은행을 말하게 되는데, 인민은행의 경우 디지털 화폐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최고 수준의 설계가 완료되었다라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꾸준히 개발을 하며 이번 연도 안에 출시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DCEP가 출시될 경우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도를 봤을 때 미국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DCEP를 출시했구나 하고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DCEP가 정식 출시하게 되면 미국 또한 디지털 달러의 발행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는데,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지털 달러의 발행과 동시에 트럼프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의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서 CBDC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외신에서는 13일 비트코인 폭락이 일주일 일본 거래소 가입자가 4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폭락을 했는데 일본 거래소의 가입자는 오히려 증가를 한 것이죠.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지난 13일 BTC 폭락 이후 일주일간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죠 비트뱅크의 신규 가입자 수가 2020년 평균 수치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비트뱅크 측은 2018년 하반기 BTC 약세장과 이번 BTC 하락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비트코인 반감기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은 상승을 하지 않겠냐, 역사적으로만 흘러간다면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장을 보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네, 구글 트렌드 지수만 봐도 금 구매보다 바이 비트코인이라는 비트코인 구매라는 뜻의 검색어가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모두의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는 만큼 높게 상승하는 이런 암호화폐 대상승장을 견인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CFTC에서는 디지털 자산 거래 실물 인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거래의 현물 인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네, CFTC는 24일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상품 거래에 관한 최종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CFTC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보게 되면은 현물 인도의 기한이 28일로 정해지며 이 기간 후 투자자는 매수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레버리지 거래 등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 및 보유한 사람은 거래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상품 전량을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이제 바이낸스 위젯 암호화폐 직거래 가능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는 24일 블로그를 통해 브레이브 브라우저에 직접 암호화폐 거래를 가져오는 위젯 기능이 통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프라이버시 강화형 차세대 블록체인 브라우저 브레이브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제휴하면서 브라우저 상에서 바이낸스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암호화폐의 즉시 거래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네, 대응하는 암호화폐 종목은 비트코인과 리플 XRP, 이더리움 등 주요 종목이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종목이라고 하는데, 네, 바이낸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간편한 기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일부 스테이블 코인의 증권법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최근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기구 IOSCO가 31일 페이지 분량의 스테이블 코인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프로젝트 세부 사항에 따라 증권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IOSCO 측은 증권법 적용이 가능한 암호화폐 혹은 스테이블 코인은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앞서 IOSCO가 조사한 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는 글로벌 준비통합 바스켓에 연동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상에서 코인을 발행한다. 또 해당 코인은 허가된 참여자에게만 발행이 되며 사용자들의 디지털 지갑 간 송금도 가능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증권감독기관의 관할권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태국 시암상업은행은 태국 바트 연동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스페이퍼에 따르게 되면 최근 태국 최대 상업은행인 시암 상업은행 임원이 태국 바트와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익명을 요구한 해당 관계자는 SCB 즉 시암은행의 태국 바트와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KYC 및 AML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이제 1포인트 상승한 13을 기록을 했는데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13포인트 굉장히 아쉬운 숫자입니다만 그래도 밑에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네, 공포 탐욕 지수는 유동성 25%, 거래량 25%, SNS 언급량 15%, 설문조사 15%,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 10%, 구글 검색량 10% 등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13포인트 참 아쉬운 숫자입니다. 3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3월달이 가기 전에는 한 50 정도까지는 회복하기를 바랬지만 현실적으로 한 40 정도 아니면 30 중반 정도까지만 회복이 되더라도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 0.8% 상승하며 810만 8천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경우 16만 7천원대, 리플 XRP가 0.28% 상승하면서 19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65.8%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